안녕하세요, 렌탈공룡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13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덮개가 있는데 열 때는 덮개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당기면서 옆으로 젖혀주시면 덮개가 열립니다. 배터리 덮개를 열고 배터리를 넣거나 빼고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덮개를 닫으실 때에는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배터리의 단자 부분과 카메라 안의 단자 부분 방향을 잘 확인하고 넣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뒤집어서 넣게 되면 배터리가 살짝 삐져나오는데 이 상태로 덮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은 것처럼 덮개가 튀어나오고 덮개가 잘 열리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넣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이미 거꾸로 넣은 상태로 이렇게 덮개를 닫았다면 힘으로 열어 주셔야 합니다. 또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배터리 덮개와 보시는 배수 마이크 덮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배수 마이크 덮개를 뜯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배수 마이크 덮개를 뜯으셨다면 반납하실 때 꼭 같이 반납해 주셔야 자체 수리가 가능해서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단자 부분이 파란색 빛을 띈다면 침수에 의한 고장이므로 절대 배터리를 연결하지 말고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SD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D카드를 넣으실 때에는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끼워집니다. 빼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딸깍 소리와 함께 튀어나오는데 이때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SD카드를 전체 초기화하는 방법은 화면을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기본 설정이 있는데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가장 아래에 있는 초기화를 누르신 다음에 SD카드 포맷을 누르시면 SD카드에 있는 전체 영상이 삭제됩니다. SD카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항상 SD카드를 넣고 뺄 때는 전원을 끈 상태로 넣고 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SD카드에 작은 실금이라도 가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 전에 카드가 파손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SD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끔 고프로가 발열만 되고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SD카드를 빼고 전원을 켜보시면 SD카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에 오류가 발생해서 메모리 초기화하라고 안내가 나오면 똑같이 SD카드 초기화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 영상을 옮기지 않았다면 전부 삭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프로 전원입니다. 카메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인데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 옆에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촬영 모드가 사진, 영상, 타임랩스 순으로 변경됩니다. 만약에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홈 버튼처럼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촬영 시작, 다시 누르면 종료입니다. 만약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퀵 촬영이 되는데 이때 퀵 촬영 모드는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고 촬영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촬영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화면이 꺼지는데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퀵 촬영 모드로 촬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잔량과 SD카드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수치가 SD카드에 남은 저장 용량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5시간 23분 촬영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숫자 %가 남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직전에 촬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왼쪽의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점 9개 있는 부분을 누르면 기존에 촬영했던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 체크박스를 누르고 영상을 선택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정을 전문가 모드와 간편 모드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화면을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나오는 대시보드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제어 전문가와
제어 간편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어 간편 모드로 두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 숫자와 곱하기가 써 있는 부분은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 배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속도를 최대 8배까지 느리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렌즈 각을 설정하는 건데, 직접 설정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렌즈 각을 사용하시면 되고, 가장 아래에 있는 수평 잠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을 돌려도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프레임을 설정하는 화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는 화질을 설정하는 화면인데, 여기서 표준이 4K 영상으로 되고, 품질을 기본으로 설정하면 1080 화질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배터리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고 품질로 바꾸게 되면 5.3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모드로 바꾸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모드로 바꾸고 나면 메인 화면 왼쪽 위에 나타나는 이 유튜브 로고 같이 생긴 거는 하이퍼 스무스인데, 이거는 영상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하이퍼 스무스 기능은 역동적인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 또는 격렬하게 움직일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움직여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등 흔들림이 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왼쪽 아래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렌즈 각을 설정하는 화면이고, 오른쪽 위도 아까랑 동일한 프레임 설정하는 화면, 그리고 아래 가운데 누르면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으로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고, 아래에 새 프리셋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서 원하는 설정을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누르시면 화면 프레임이나 해상도, 프레임 속도 등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프리셋에 설정된 기본 세팅으로 두는 게 가장 촬영하기에 무난하실 겁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설명입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여기 이 아이콘이 나오는데, 가장 왼쪽 위부터 설명드리면 음성 제어 기능으로 음성으로 카메라를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음성 제어를 켜면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촬영 모드 변경 등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촬영,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촬영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촬영 정지, 이런 식으로 영상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는 고프로 동영상 촬영, 고프로 동영상 정지 등이 있는데, 자세한 명령어는 제가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위 두 번째 있는 음표 모양인데, 이거는 카메라 소리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상단 세 번째 있는 이 달 모양은 화면 보호기를 켜고 끄는 건데, 화면 보호기는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능입니다. 길게 누르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자물쇠 모양은 화면 잠금 기능인데, 휴대폰처럼 잠금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잠금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전원을 껐다 킨다던가, 아니면 일정 기간 화면을 터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화면이 잠기고, 이런 식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왼쪽 끝에 있는 이 아이콘은 전면부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과 실제 화면, 상태만, 화면 꺼짐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화면은 이쪽에 나오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디스플레이를 꺼둔다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래 왼쪽 두 번째 있는 화살표는 화면을 잠금하는 기능인데, 이걸 잠그면 이런 식으로 가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잠금을 해제할 경우에는 화면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대로 아이콘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세 번째 있는 태양 모양은 고프로의 LED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이 LED는 전면부와 후면부에 촬영 도중에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불빛을 말하는데, 이 LED를 끄면 불빛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게 누르면 후면만 불빛이 깜빡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불빛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빨간 불빛,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빨간색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 사각형 모양은 렌즈 설정하는 건데, 착용한 렌즈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렌즈를 따로 끼우지 않는다면 그냥 자동 감지로 두시면 됩니다. 저희는 렌즈를 따로 들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 중에 이제 화면 격자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먼저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디스플레이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여기 그리드가 꺼짐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눌러서 켜짐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에 격자가 생기게 돼서 수평을 잡고 촬영을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만약 보기 불편하시다면 그냥 꺼두셔도 되고, 완벽한 각도로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켜서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고프로 퀵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영상처럼 고프로 퀵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게스트로 계속 진행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고프로가 있으신가요 해서 얘를 누른 다음에 지금 설정하시겠어요 해서 아니오를 눌러서 우선 넘어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닫기,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고프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고프로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아래에 있는 카메라 연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 선택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꺼주시고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기기 페어링이 있는데, 이 기기 페어링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했던 대로 카메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 고프로를 찾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메라와 휴대폰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름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 누르시고 구독하여 업로드 사용이 나오면 나중에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독은 클라우드가 꼭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다운로드 할 때 구독하지 않으셔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구독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화면처럼 고프로 사용 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화면을 눌러서 여기 위에 있는 미디어 보기를 누르시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키라고 나옵니다. 이때 와이파이를 켜주시고 여기 미디어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영상들을 골라서 여기 밑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하고 나면 아래에 미디어 항목에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선택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실 영상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휴대폰에 저장 계속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보내는 영상의 크기가 크다면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제품을 반납하기 전에 영상을 미리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블루투스로 하기에 용량이 너무 크다면 저희가 USB도 같이 드리는데, 그 USB로 컴퓨터에 옮겨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 사용 방법인데, 먼저 같이 드린 이 3웨이 셀카봉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품 아래쪽에, 저희 카메라 아래쪽에 있는 홈을 꺼내시고
이 홈을 꺼내 주신 다음에 셀카봉 위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구멍에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옆에 있는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셀카봉을 사용할 수 있고, 이 3회 삼각대는 관절이 3마디로 꺾여서 더 길게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안 벌어지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이렇게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을 때도 똑같이 이걸 눌러 주셔야 끝까지 접히게 되고, 그리고 이 밑에는 조그만한 삼각대가 들어있는데 이걸 꺼내면 뒤집어서 다시 끼워 주시면 이런 식으로 벌려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을 고정할 때는 옆에 있는 이 나사를 통해서 조금 더 헐겁게 조정할 수도 있고, 이대로 고정시키려면 이 상태로 관절 나사를 세게 조이면 이대로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쇼티 미니 삼각대인데, 마찬가지로 카메라 아래쪽에 있는 홈을 꺼내 주신 다음에 여기 삼각대 윗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쇼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리를 벌려서 삼각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위로 뽑으면 길이가 약간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3회 삼각대랑 쇼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놀이용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놀이 할 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물놀이 할 때 사용하시면 이 안에 있는 나사선들이 다 녹슬어서 제품이 고장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두 제품은 물놀이 할 때는 꼭 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부력봉인데, 마찬가지로 이 제품의 상단 부분과 제품의 밑에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부력봉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물놀이 하실 때 이 끈을 손목에 걸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손목에 끈을 걸고 부력봉을 잡고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물속에서 손목을 끈에만 걸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스트랩이 끊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목에 걸더라도 항상 부력봉을 손으로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방수하우징인데, 이거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조각 부분을 제끼시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때 카메라 방향을 맞춰서 안에다가 넣고 닫으실 때는 이 검은 부분이 여기 이 홈에다가 꼭 걸리게 조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조립이 됩니다. 만약에 조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위에 제대로 걸지 않고 조립을 하게 되면 뚜껑이 열려 가지고 카메라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방수하우징 조립하실 때는 여기 이 턱 부분이 위에 플라스틱에 걸려서 닫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프로에 기본적인 방수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항상 물놀이 하실 때는 방수하우징을 끼고 물놀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이 드린 레드 필터는 여기 방수하우징 앞쪽에 카메라 렌즈에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끼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레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 깊은 수심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보정하는 용도여서 수심을 깊게 들어가는 때가 아니라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법은 여기까지고, 구성품 종류나 배송 관련 주의사항은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